안녕하세요. 세대공감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효도와 배신 에피소드 10번째 이야기로 아들 월급이 사라진 이유, 며느리의 숨겨온 7년 계획입니다. 통장 잔액 8만 7천 원? 월급 500만 원씩 7년이면 4억이 넘는 돈인데 도대체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며느리가 남편 몰래 계약한 강남의 오피스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낯선 남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따라 그곳까지 갔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7년간 숨겨왔던 비밀. 4억이 넘는 돈의 행방. 며느리가 꺼내 보인 그 서류에는 박명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신일까요? 아니면 가족을 위한 침묵과 그 침묵이 만든 오해. 시어머니 박명자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 이수진의 진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병원 진료비 고지서가 놓여 있었다. 어젯밤부터 계속 신경 쓰이던 것이었다. 35만 원.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나가는 약값의 생활비를 생각하면 만만한 금액도 아니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벨이 3번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 준호야. 아침부터 미안하다. 엄마가 병원비 좀 내야 하는데.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돼. 아, 엄마. 제 통장 비밀번호 알려드렸잖아요. 필요한 만큼 그냥 인출하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제가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쓰세요. 전화를 끊고 명자는 가방을 챙겨 나섰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 삼아 걷기로 했다. 은행 앞 ATM기 앞에 섰을 때 명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아들이 몇 년 전 만들어준 통장이었다. 비밀번호가 0925였지? 기계에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메뉴가 뜨고 명자는 잔액 조회를 눌렀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87,340원. 명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다시 한번 조회 버튼을 눌렀다. 같은 숫자가 화면에 떴다. 영수증이 나왔고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잡았다. 종이 위에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준호는 대기업 과장이었다. 월급이 5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명자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통장에 10만 원도 채 남지 않다니. 명자는 ATM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7년. 7년 동안 모았으면 계산기를 꺼낼 필요도 없었다. 500만 원씩 7년이면 대략 4억이 넘는 돈이었다. 물론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몇 천만 원은 있어야 정상이었다. 명자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걸어온 길이 기억나지 않았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다. 그러다 문득 7년 전 일이 떠올랐다. 준호가 처음 수진이를 집에 데려왔던 날이었다. 2월의 어느 추운 일요일,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수지는 검은색 롱패딩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어려 보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깊이 인사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보였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어머, 들어와요. 추웠죠? 얼른 들어오세요. 명자는 그날 저녁을 정성껏 차렸다.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 수지는 식사 내내 공손했다. 반찬을 집을 때도 조심스러웠고 명자가 권하지 않으면 먼저 집지 않았다. 수진 씨, 많이 드세요. 우리 준호 좋아하는 반찬인데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아,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나중에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이 명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시어머니를 불편해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아이는 달랐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진이 따라 나왔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손님인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수지는 그릇을 정성스럽게 씻었다. 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 기특했다. 결혼식은 그의 6월에 열렸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명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명자에게 큰 절을 올렸을 때 명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신혼집은 이 아파트였다. 명자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 생각은 없었지만 준호가 간곡히 청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수진도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영하는 듯 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외로우시면 안 되죠. 명자는 결국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다. 수지는 좋은 며느리였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명자의 방문 앞에 과일을 놓아두었고 퇴근하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준호에게 말했다. 오빠, 통장 관리는 내가 할게. 오빠는 돈 관리에 관심도 없잖아. 그래, 그럼 부탁할게. 넌 꼼꼼하니까. 준호는 통장과 카드를 건넸다. 수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살림 잘하는 며느리를 만났네. 준호가 복이 많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저 알뜰한 며느리라고만. 명자는 회상에서 깨어났다. 소파 팔걸이를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뺐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했다. 명자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손주 유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5살 유진이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매, 오늘 그림 그렸어요. 그래, 우리 유진이 잘했네. 뭐 그렸는데? 가족이요. 할매도 그렸어요. 유진이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4명의 사람. 명자는 그림을 보며 억지로 웃었다. 예쁘다, 우리 유진이.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시계를 보니 5시 반. 수진이가 곧 퇴근할 시간이었다. 6시 10분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회사 복장인 재킷에 슬랙스 차림이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유진아, 엄마 왔어. 엄마. 유진이가 달려갔다. 수진은 아이를 안고 뽀뽀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수진아, 씻고 나와.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명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수진은 그것을 눈치챘는지 명자를 쳐다보았다. 네, 금방 나올게요. 15분 후 수진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명자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유진이는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앉아봐. 수진은 명자 맞은편에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명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ATM 영수증도 함께 놓았다. 이게 뭐니? 수지는 영수증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리고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명자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아, 그게 준호 월급이 500만 원이 넘잖니. 내 월급도 300만 원 넘는다고 들었어. 그런데 7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10만 원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니?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요즘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요. 생활비? 둘이 벌면 한 달에 800만 원이 넘는데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 유진이 학원비도 있고요. 집 대출 이자도 나가고 차 할부금도.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명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 그런 것들 다 내도 남아야 정상 아니니? 내가 가계부를 쓴다며? 보여줄 수 있겠니? 그게.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명자는 수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도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러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믿어주셔야죠. 제가 돈을 이상한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명자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며느리의 눈물을 보니 자신이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 것 같았다. 그래도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 수진아, 엄마는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알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진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명자는 혼자 식탁에 남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거실이 어두워졌지만 명자는 불을 켜지 않았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4억이 넘는 돈이 사라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스쳤다. 새벽 3시 그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보름달이 창문으로 들어와 거실을 은은하게 밝혔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내일 뭘 해야 할까? 그냥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알아봐야 할까? 아니야. 이건 분명히 알아봐야 해. 해가 뜨고 아들 부부가 출근한 후 명자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집안 서류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수진이의 방 책상 서랍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며느리의 사적인 공간을 뒤지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서랍 안에는 각종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수지는 확실히 꼼꼼한 사람이었다. 명자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에 펼쳤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명품 매장 이름이 여러 번 보였다. 한 번에 300만 원, 200만 원씩 결제된 기록들. 이게 뭐지? 수진이가 명품을 샀어? 하지만 명자는 수진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평범한 가방을 들고 다녔다. 명자는 계속 서류를 확인했다. 그러다 한 장의 계약서를 발견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였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를 보니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임차인 이름은 이수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이게 대체. 명자는 혼란스러웠다. 가족들은 모두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왜 수진이 이름으로 다른 집을 계약했을까? 점심때가 되어 명자는 집 근처 슈퍼에 갔다. 단골 슈퍼였다. 사장님은 명자와 같은 나이 또래였다. 어머니,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아,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명자는 우유를 집어들며 넌지시 물었다. 사장님, 우리 며느리 요즘 어때 보여요? 수진 씨요? 워낙 바쁜 것 같던데요. 자주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택시요? 네, 큰 쇼핑백 들고 타던데. 백화점 쇼핑백 같던데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와 명자는 서류들을 다시 펼쳤다. 은행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매달 200만 원씩 현금 인출 기록이 있었다. 용도는 알 수 없었다. 명자는 공책을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다. 카드 사용액, 현금 인출액, 오피스텔 비용. 모두 더하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쓴 거지?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수진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명자는 평소처럼 대했다.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내일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명자는 결심했다. 내일 수진이를 따라가 보기로. 다음 날 오후 명자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다. 검은색 바람막이에 모자를 눌렀었다. 선글라스도 챙겼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게 맞는 걸까? 명자는 망설였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집을 나섰다. 수진이 다니는 회사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었다. 명자는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기다렸다. 창가 자리에서 회사 입구가 잘 보였다. 오후 6시 사람들이 하나둘 건물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명자는 긴장하며 입구를 주시했다. 그리고 6시 20분 수진이 나왔다. 명자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 수진을 따라갔다. 수진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명자도 뒤따라 지하철을 탔다. 같은 칸에 타지 않고 한 칸 뒤에 탔다. 지하철은 강남 방향으로 달렸다. 수진은 휴대전화를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명자는 모자를 더 눌러 쓰고 고개를 숙였다. 강남역에서 수진이 내렸다. 명자도 따라 내렸다. 퇴근 시간이라 역사는 사람들로 붐볐다. 수진을 놓치지 않으려 명자는 바짝 따라붙었다. 수진은 역에서 나와 큰 길을 따라 걸었다. 10분쯤 걸었을까 수진이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섰다. 명자는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겼다. 저기가 계약서에 있던 그곳이구나. 수진은 건물 로비로 들어갔다. 명자는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로비로 들어갔다. 수진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명자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다. 멀리서 두 사람을 관찰했다. 남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정장 차림이었다. 수진과 남자는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두 사람이 함께 탔다. 문이 닫혔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그런 거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그래서 돈을 여기에 썼을까? 명자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갔다. 1시간, 2시간. 저녁 8시가 되었다. 건물 로비는 조용했다. 8시 반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수진이 혼자 나왔다.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수진의 얼굴은 밝았다. 미소를 띠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보며 무언가 확인하는 듯 했다. 명자는 급히 몸을 숨겼다. 수진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다. 명자도 뒤따라 나왔지만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수진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명자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뭘 한 거지? 명자는 다시 오피스텔 건물로 돌아왔다. 건물 입구를 올려다보았다. 불이 켜진 창문들이 보였다. 직접 들어가 볼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명자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거실에는 준호와 유진이가 있었다. 수지는 아직 안 들어온 듯 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 친구 만나고 왔어. 전화 소리 못 들었나 보네. 명자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온몸에 힘이 없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주말이 되었다. 명자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오늘 시간 있니? 엄마랑 커피 한잔 하자. 30분 후 답장이 왔다. 네, 엄마. 어디서 만날까요? 동네 카페에서 보자. 오후 2시, 명자는 단골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주말의 거리는 평화로웠다. 엄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앉아. 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다. 준호는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요즘 일이 많니? 좀 그렇죠.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요. 커피가 나왔다. 명자는 아메리카노를, 준호는 라떼를 시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명자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이었다. 준호에게 건넸다. 이게 뭔지 아니? 준호는 서류를 받아 읽었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눈이 커졌다. 이게 수진이 이름으로 된 계약서네요? 너도 몰랐구나. 준호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날짜를 보고 주소를 보고 금액을 보았다. 엄마, 이거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집에 있더라. 내 통장에 돈이 없길래. 찾아봤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관리를 잘 못했네요. 준호야, 넌 가장이야. 가정의 경제 상황을 알아야지. 아내한테 다 맡기면 어떡해. 수진이를 믿었으니까요.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믿음이랑 무관심은 달라. 너는 지금 무관심했던 거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 참았다. 명자는 계속했다. 나는 수진이를 나쁘게 보려는 게 아니야. 그냥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왜 오피스텔을 계약했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엄마,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물어봤어. 근데 제대로 답을 안 하더라.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수진에게 전화하려는 듯 했다. 명자가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아니야. 차근차근 알아보자. 엄마,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근데 7년 동안 4억이 넘는 돈이 없어졌어. 이게 정상이니?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4억이라는 금액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다. 엄마, 그 정도예요? 계산해봐. 내 월급이 500, 수진이 월급이 300. 한 달에 800씩 7년이면 얼마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전부 다 모을 순 없죠. 생활비도 나가고. 그래도 절반은 모아야 정상 아니니? 2억 5천은 있어야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명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엄마가 수진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걱정되는 거야. 너희 앞날도 걱정되고. 엄마, 가정을 지키려면 서로 솔직해야 해. 비밀이 많으면 가족이 무너져.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엄마, 그래도 저는 수진이 편을 들 거예요. 그 말에 명자는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알았어. 내 마음 이해해.
근데 진실은 알아야 해. 준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저 먼저 갈게요, 엄마. 일이 좀 있어서. 그래, 가봐. 준호가 나가고 명자는 혼자 남았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월요일 아침 명자는 다시 결심했다. 오피스텔에 직접 가보기로. 아들 부부가 출근한 후 그녀는 준비를 했다. 강남까지 가는 길은 이제 익숙했다. 지하철을 타고 역에서 내려 그 건물까지. 명자는 로비에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다. 1505호를 찾아 걸었다.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다. 평일 낮인데 집에 사람이 있을까? 명자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벨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수진이 서 있었다. 어머니? 수진은 놀란 표정이었다. 집에 있는 편한 옷차림이었다. 머리는 묶여 있었다. 수진아, 너 오늘 회사 안 갔니? 오늘은 재택근무 날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여길? 명자는 말없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현관 너머로 작은 거실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안의 모습에 명자는 말문이 막혔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수진이 문을 열어주었다. 명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쪽에는 카메라와 조명이 세팅되어 있었다. 다른 쪽에는 옷걸이에 각종 의류가 걸려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가득했다. 이게 뭐니? 명자는 둘러보았다. 벽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수진스 패션하울. 구독자 48만 명 돌파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설명드릴게요. 수진은 소파를 권했다. 명자는 그곳에 앉았다. 수진도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수진아, 대체 이게 무슨...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릴 타이밍을 계속 놓쳤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3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패션 하울이요. 옷이랑 화장품 리뷰하는 채널이에요. 유튜브? 명자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몰랐다. 네,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지는 일어나 노트북을 가져왔다. 화면을 켜서 명자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수진의 얼굴이 있었다. 영상 속 수진은 밝게 웃으며 옷을 소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제는 이게 제 일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 월급이랑 준호 월급을 여기에 다 쓴 거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 장비 사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카메라, 조명, 컴퓨터, 그리고 촬영할 옷들을 사야 했고요. 명자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럼 이걸로 돈을 버니? 수지는 다시 노트북을 조작했다. 수익 화면을 보여주었다. 네, 이게 지난달 수익이에요. 화면에는 큰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800만 원. 이게 진짜야? 네, 어머니. 요즘은 한 달에 700에서 900 정도 벌어요.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만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니. 그럼 왜 말을 안 했니? 준호한테도?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어요. 명자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며느리의 눈빛이 진지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명자 앞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명자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첫 장을 꺼내 보았다. 은행 적금 통장 사본이었다. 이건 제 명의 적금이에요. 매달 300만 원씩 부었어요. 3년 동안. 명자는 계산했다. 300만 원씩 36개월이면 1억 800만 원. 그리고 이것도요. 수진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주식 계좌 명세서였다. 주식도 조금 했어요. 유튜브로 번 돈으로 운이 좋아서 2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명자는 말을 잃었다. 다음 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이건 뭐니?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아파트예요. 30평? 이번 달 말에 계약 완료돼요. 누구 명의로? 박명자. 명자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매수인 란에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머니 통장을 우연히 봤어요. 잔액이 15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명자는 그때를 떠올렸다. 아들 결혼시키느라 가진 돈을 다 썼었다.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만 키우시느라 정작 당신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안 하셨구나. 수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돈을 모아서 어머니 명의로 집을 한 채 사드리자고. 어머니만의 공간을 만들어드리자고. 명자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7년이 걸렸어요. 처음 3년은 열심히 일해서 모았고 그 다음 3년은 유튜브로 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주식도 했고. 수진아, 이 아파트 시세가 6억이에요.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어요. 완전히 어머니 것이에요.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왜 말을 안 했니? 오빠한테도 비밀이었어요. 오빠는 효자라서 제가 먼저 말하면 막을 것 같았거든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해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수진도 울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말 못했어요. 완성되기 전에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명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수진이 명자 옆에 앉았다. 그리고 명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이해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하실 만했죠. 아니야. 내가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다. 눈물이 멈추고 나서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아파트 보러 가실래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빠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오늘 저녁에. 그래. 그래야지. 명자는 방 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카메라, 조명, 옷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엄마가. 말씀 마세요, 어머니. 저야말로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행복해요. 명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수진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오빠, 어머니, 유진아. 오늘 할 말이 있어요. 유진이는 밥을 먹다 말고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 무슨 말? 크면 알게 될 거야. 밥 먹어.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명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준호는 처음이었다. 오빠, 나 사실 3년 전부터 유튜브를 했어. 유튜브?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다. 응, 패션 하울 채널. 지금 구독자가 48만 명이야. 뭐?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수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채널을 보여주었다. 이게 내가 만든 거야? 응. 매달 700에서 900 정도 벌어. 준호는 화면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영상 속 수지는 자신이 아는 수진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더 밝고 더 자신감 있었다. 그래서 우리 통장에 돈이 없었던 거야? 미안해, 오빠. 내가 다 썼어. 장비 사고, 옷 사고. 준호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화가 난 것도 같고, 놀란 것도 같았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그리고 수지는 명자를 보았다.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 모든 게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 수지는 부동산 계약서를 준호에게 건넸다. 준호는 서류를 읽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 응, 분당에 있어. 30평이야. 이번 달 말에 잔금 치르면 완전히 어머니 거야.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를 보았다. 명자의 눈에도 다시 눈물이 고였다. 수진이가 7년 동안 모은 거래. 7년? 응, 오빠.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 통장을 봤을 때 충격받았어.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어머니 자신은 준비된 게 없더라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내가 하기로 했어. 어머니께 집을 선물하자고. 오빠 월급이랑 내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유튜브도 시작했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뭐 했지.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오빠 잘못 아니야. 내가 말 안 했잖아. 아니야. 내가 무관심했어. 엄마 말이 맞았어. 준호는 일어나 수진을 안았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로 갔다. 명자도 일어나 아들을 안았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 챙겼어요. 아니야, 준호야. 너희 둘 다 고마워. 유진이도 의자에서 내려와 세 사람에게 달려왔다. 나도 끼워줘. 네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다. 저녁 밥은 식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중에 준호가 물었다. 수진아, 유튜브는 계속할 거야? 응. 이제는 진짜 내 일이 됐어. 그리고 재밌어. 그럼 회사는? 다음 달에 그만둘 거야. 유튜브 수익이 더 많거든. 준호는 웃었다. 우리 집에 유튜버가 있었네. 나도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 됐지 뭐. 저녁을 다시 데워 먹었다. 이번에는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수지는 유튜브 이야기를, 준호는 회사 이야기를, 명자는 동네 이야기를 했다. 유진이는 유치원 이야기를 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다. 2주가 지났다. 토요일 오전 온 가족은 차를 타고 분당으로 향했다. 새 아파트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차 안은 들떠 있었다. 유진이는 뒷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다. 수지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20층짜리 건물이 여러 동 서 있었다. 조경이 잘 되어 있었고 놀이터도 보였다. 엄마, 여기에요. 저 동. 1층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에서 내렸다. 복도를 걸어 1502호 앞에 섰다. 수진이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거실이 넓었다.
창문 너머로 도시 전망이 펼쳐졌다. 와, 유진이가 소리쳤다. 아이는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명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새집 냄새가 났다. 어머니, 방이 세 개예요. 하나는 어머니 방이고, 하나는 서재로 쓰시면 되고, 하나는 손님 방이네. 준호가 말했다. 우리가 가끔 놀러 와도 되죠? 그럼 당연하지. 명자는 방 하나하나를 돌아보았다. 안방은 넓었다. 침대와 옷장을 놓기에 충분했다. 창문도 컸다.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올 것 같았다. 베란다로 나갔다. 난간에 기대어 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산이 보였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내 집이라니. 명자는 믿기지 않았다. 70평생 월세나 전세로 살았는데 이제 완전히 자신의 집이 생겼다. 수진이 다가왔다.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그럼. 정말 좋구나. 다음 주부터 이사 준비하면 돼요. 가구는 어머니 취향대로 고르시면 돼요. 준호도 나왔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우리는 가끔 놀러 올게요. 너희들이랑 떨어져 사는 게 좋을까? 괜찮아요, 엄마. 차로 30분이에요. 자주 올게요. 명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아들과 며느리. 이 두 사람 덕분에 자신은 이렇게 행복했다. 집을 둘러보고 나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 후 명자가 말했다. 너희들, 내가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첫째,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 거. 수진이 마음은 고마운데 그래도 미리 말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둘째, 믿음과 확인은 다르다는 거. 준호야, 넌 아내를 믿어도 되지만 가정의 재정 상황은 같이 확인해야 해. 네, 엄마.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셋째, 명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도 진짜 딸이라는 거. 수진아, 내가 나를 진짜 딸처럼 대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이제부터 우리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 비밀 없이.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유진이가 물었다. 할매, 우리 가족 맞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한 가족이야. 명자는 유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명자는 뒷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지난 7년의 시간들. 수진이가 혼자 감당했을 무게. 그리고 자신의 오해.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좋은 생각이죠? 그럼 정말 좋은 생각이지. 집에 도착해서도 명자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준호와 수진은 유진이를 재우러 갔다. 거실에는 명자 혼자 남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새집 열쇠를 꺼냈다. 작은 열쇠였지만 무척 묵직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구나. 70평생을 살아왔지만 이제야 진짜 내 집을 갖게 되었구나.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은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온대요. 꼭 눌러주셔야 해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